저는 모든 걸 하든지 이제 그 이번에 충실한다. 백투더 베이직이죠. 백투더 베이직. 그거는 저 직장생활 할 때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 기본이 되면은 다양한 컨셉의 어떤 그 응용력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단단하다면. 그래서 그거를 저 가장 중요시하죠. 이제 그렇지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일을 저희 미래의 어떤 그 컨셉을 잡을 수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자. 송도향은 이름 자체가 이제 송도에서 나는 향기 이렇게 해서 인천의 지역 특산주인 삼양춘, 탁주, 약주, 청주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오마이갓 뭐 이런 제품들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전통주 업체입니다. 삼양춘은 그 이름 자체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많지요. 삼양은 이제 세 번 빚는다는 뜻이고, 춘은 이제 봄춘인데 이제 옛날 예로부터 이제 술은 겨울에 빚어서 봄에 마셔야 맛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급 발효주를 이제 춘자를 붙였죠 뒤에. 그래서 이제 세 번 빚는 고급 발효주. 삼양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 빚는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계속 모토로 삼고 이름도 그렇게 짓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나와 있는 과거로부터 나온 전통주 삼해주를 모토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세 번 빚는 술이거든요. 삼해주도 그걸 모토로 해서 빚었기 때문에 어떤 전통주라는 그런 특징을 담을 수 있고요. 생산 과정 이런 걸 전문적으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다. 세 번 빚는 단계는 이제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사실은 그 효모를 배양하는 과정이에요. 1단계만 하나 요만하게 잘 빚어 놓으면은 자생력이 있는 효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술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1단계, 3단계, 4단계 거치면서 퀄리티가 올라가요. 제품의 질이. 알코올 도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으로 술을 빚을 수 있는 방법이 삼양주, 세 번 빚는 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심 양조장이라는 게 이제 이런 생산서부터 원재료 조달, 그 다음에 마케팅까지 굉장히 유리하죠. 예를 들면은 원재료 이런 것도 시골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재료 쌀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량으로 소비되는 곳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대량 유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리하고,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변에서 바로 1000m 가면 다 있어. 주변에 기계라든가 조금 쓰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계를 잘 몰라 내가.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쉽게 어떤 위험만 이라든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요지하고 가깝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짐 싸고 나가서 마케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지 불리한 측면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전통적으로는 다들 시골로 막 하는데 나중에 진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대처를 못해요. 거기까지 대형 트럭을 들어가줘야 되거든. 그죠? 그런 것도 적응할 수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한 단계 올릴 수 있으려면 즉각적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이 많으면 그렇게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즉각 대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밑 아래층 가서 쓰면 되고, 임대 공간이 있으니까 쓰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리하단 말이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쉽게 부탁할 수가 있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이런 면에서는 제 측면에서 대표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초창기에는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거는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속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또 그 상황을 더 서로 상호 소통하는데,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나. 뭐가 약점이고 장점이고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모든 것을 다. 그런 면에서는 또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초창기에는 워낙 할 일들이 많잖아요. 회사를 맨 처음에 세울 때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거를 자주 협의하려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자꾸 튕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토요일 날이라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일에 대한 거는 집에 와서 얘기하지 않죠.
여기서 딱 타는 순간에 저희는 이제 집에 가는 순간에 이제 전혀 이제 얘기를 하질 않죠. 예. 제가 이제 옛날에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회식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중요한 순간에는 이제 레스토랑도 가서 이렇게 와인도 먹어보고 그랬어요. 스파클링 와인이라든가 화이트 와인 이런 것을 이렇게 한 잔씩 마시게 되면은 다들 내뱉는 말이 있어요. 아,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약간 달달하면서 스파클링식으로 나오는 와인은 다들 편하게, 누구나 다들 편하게 한 모금 마시면서 끝마무리 할 적에 다들 아,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타터로서 가볍게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그런 술. 이제 그런 술을 이제 우리 이제 전통주에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한 게 스파클링 약주 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회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R&D하고 마케팅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다양성 군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하는 방법의 다양화. 그래서 또 거기서 기회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인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2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만 가고 있거든요. 술을 잘 빚고 만드는 거는, 생주로서 만드는 거는 저는 왔다고 봐요, 저희들이.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많이 가요. 물론 R&D 제품을 새롭게 만들고 기존의 제품을 퀄리티를 올리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기본 스타터로서 들어가는 입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복원하는 작업,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R&D를 할 거고, 다만 이제 유통하는 측면을 이제 국내 유통, 해외 유통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기술이 추가가 돼야 돼요. 약간 예를 들면 여과 방식이 좀 더 고급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살균 방식이 좀 더 고급화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 나가는 거죠.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된 자가 돼서 언제든지 준비대가 있어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나가는 이런 게 저희가 어떤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진짜 엄청 큰 대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4년 정도 제가 일을 했는데, 정말 이런저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되게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해봤는데, 뭔가 제가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기보다는 그 한 큰 대기업의 작은 부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뭔가 작더라도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봐야겠다.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술 사업이 좀 알려지게 되고 이제 많이 바빠지면서, 만약에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가족 사업을 좀 도와주자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회사 다닐 때랑 이제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되게 편해요. 그리고 또 다들 어쨌든 이제 사활을 걸고 하는 이제 가족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의가 좀 있어요, 다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생겼다거나 그러면은 의견을 되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옛날엔 눈치 보고 이제 말 못했거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싫어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무조건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이제 효율적이게 다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좀 많이, 처음에는 조금 삐그덕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저희 아버지의 교육적인 면이 뭐라도 되게 좀 챌린지를 많이 하게끔 좀 교육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게 조금 저한테는 되게 크게 작용을 해서,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타지에 가서 이제 외국 생활도 10년이나 해보고, 거기서 이제 일본어도 아예 못했었는데 그냥 맨땅에 헤딩식으로 기업에 들어가서 일본 비즈니스 일본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해봤던 게 있어서 아무래도 좀 힘들긴 하지만 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걱정은 됐지만 그게 크게 뭐 이렇게 두렵다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통주 하면 되게 올드한 느낌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좀 연령층이 좀 높은 분들이 선호하신다라는 그런 약간 생각이 있는데, 저희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매출 전체를 보면은 이제 어떤 상품은 70%에서 많게는 90%까지 40대 이하의 분들이 구매를 주로 하세요. 그래서 저희 주 타겟층은 사실 20, 30, 40대가 주 타겟층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맞춰서 디자인도 훨씬 이제 좀 알록달록하거나 좀 다채롭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새 MZ 세대들이 이제 주로 이제 확 유행을 한다거나 뭔가 콜라보가 이루어져서 좀 새로운 물건이 나타나거나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이제 에빗 레스토랑이랑 같이 협업해서 이제 콜라보로 되게 다양한 술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전통주가 고루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리안 샴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 최초 순수 약주 스파클링이거든요. 과실이나 이런 거 전혀 첨가된 거 없이 쌀로만 빚은 약주에 스파클링을 넣어서 되게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는 술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아마 뭐 카프레제 샐러드나 아니면은 뭐 까나페, 치즈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이제 우리 술 한 잔에서 이거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연말연시 때 이제 홈파티에 꼭 가져가셔서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